엄마,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집만 정리하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자는 건 효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눠 갖기 위해서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어요.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박정옥, 올해 67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어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었죠. 자식은 둘입니다. 큰아들 진호는 40, 작은 딸은 36.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니? 진호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 준비해온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진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카페 사진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제가 하려는 카페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예쁜 커피잔들, 카페. 네, 엄마.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진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PPT 자료였어요. 수익 예상표, 투자 계획서. 지금 이 동네에 카페가 딱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 네, 카페만 잘 열면 금방 돈 벌어요. 한 달에 순수익만 300은 나와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했어요. 근데 돈이 5천만 원이면 돼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5천. 네, 인테리어랑 기계값이랑 다 합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노후 자금이었어요. 퇴직금 일부를 예금해둔 거였죠.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진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말이 끊겼어요. 저는 진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 40살 아들. 그래, 이번만은 잘 됐으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응. 근데 꼭 잘해야 돼. 진호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5천만 원. 남편이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했던 그 돈.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했어요. 5천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진호에게 이체했죠. 이체 완료. 5천만 원.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 될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723만 4천 원. 700만 원 남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천천히 창밖을 봤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만 조용히 비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좋은 소식을.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카페 계약했어요. 이제 준비만 하면 돼요. 그래. 잘 됐네. 준비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연락 자주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열심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미소를 지었죠. 잘 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잘 지내니? 카페 준비는 어때? 답장이 왔습니다. 4시간 뒤에.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겠지. 2주가 지났습니다.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카페는 잘 돼가니? 네. 잘 돼요.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그래? 언제 보러 갈까? 아직은 정신없어서요. 나중에 오픈하면 초대할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흐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짧게 끊었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머니, 죄송한데 통화 중이에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기로. 큰아들이 말한 카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상가 건물 1층. 저는 주소를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인테리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만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죠. 여보세요? 진호야. 나 지금 카페 앞에 있어. 침묵. 어머니? 문이 잠겨 있는데 임대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 그게 카페는.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정리 중이에요. 정리? 네.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유리문을 봤습니다. 텅 빈 안. 그럼 인테리어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돈은? 어머니,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상가 앞. 혼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죠. 큰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큰아들에게 보낸 돈 5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괜찮을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죠.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응.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호한테 또 돈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응. 카페 한다고 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죠. 어머니, 그거 빚 갚으려 한 거예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사업 같은 거 안 했어요. 진호 빚이 있었어요. 카드 값이랑 대출이랑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7천. 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일부 갚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카페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돈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저도 알면서 말리지 못했어요. 지금 진호는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와요. 채권자들 연락 피하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모은 돈. 빚 갚는 데 썼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슬프게 내가 낳은 아들이 날 속일 줄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분노보다 허탈했습니다.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멈췄어요. 어머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지 않았어요. 앉아. 큰아들이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침묵.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카페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속였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 당장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20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200만 원. 저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죠.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달빛만 조용히 비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밥을 하려고 부엌에 섰다가도 손에 힘이 풀렸죠. 그냥 물만 마셨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작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괜찮아. 밥은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엄마,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작은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비틀거렸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물만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라도 내가 뭔가 해야겠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7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남편의 목소리. 당신은 손맛이 있어. 5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말했었죠. 이 맛이면 장사해도 되겠어. 반찬 가게 하면 대박이야. 저는 웃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 손맛이면 충분해.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랐어요. 반찬 가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머리를 빗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나섰어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상인들이 소리쳤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찬 가게. 어디 있을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중 하나에 임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가게를 들여다봤죠. 3평 남짓. 작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해 보였어요. 전화번호를 찍었습니다. 여보세요? 임대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보증금 500에 월세 60이에요. 500만 원. 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괜찮아요. 30분 뒤 저는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좁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죠. 어떠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싱크대, 냉장고, 진열대. 할게요. 정말요? 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정호, 보증금 5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이체 완료 500만 원, 통장 잔액 223만 4천 원.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다시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재료 가게로 갔습니다. 무, 배추, 고추, 멸치, 고등어 하나씩 샀어요. 할머니, 창업하세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네, 반찬 가게요. 오, 대박 나세요. 고맙습니다.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재료를 펼쳐 놓았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죠. 칼을 들었어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 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칼은 계속 움직였어요. 똑, 똑, 똑.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장아찌. 하나씩 통에 담았어요. 새벽 5시. 반찬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여보, 내가 해낼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가게 오픈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챙겨
시장으로 갔어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시 30분. 진열대에 반찬을 하나씩 놓았어요. 김치, 나물, 조림, 장아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7시.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뭐 파세요? 반찬이요. 얼마예요? 3,000원부터 있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집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작게.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손님은 2명 더 왔어요. 총 3명. 매출 12,000원.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래서 되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손님이 5명 왔어요. 어제 사간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치 2개 주세요. 매출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일주일 뒤 손님이 15명으로 늘었어요.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내일도 올게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반찬을 만들었죠.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을 넘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장사 잘 되시네요. 옆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맛이 좋으니까 오는 거죠.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저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어르신 가게가 입소문 나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기자는 노트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 가게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덕분이죠. 아드님이요? 네, 속은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어요. 속으셨다고요? 네, 사업한다고 돈 받아가서 빚 갚는 데 썼더라고요. 그런 일이 덕분에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 시작했죠. 기자는 메모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사 나가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자가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67세. 아들에게 속은 뒤 시작한 반찬 가게.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손님들이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확인했어요. 50만 원. 하루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져 있었죠.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내일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 손님이 찾아왔고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진호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를 봤죠. 어머니, 진호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진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둘러봤죠. 여기가, 응, 내 가게야. 진호는 진열대를 봤습니다.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이걸 너 덕분이지. 저는 웃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알아.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제 아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진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마셔. 진호는 물을 받았습니다. 마셨죠.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응,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뭐려? 진짜 대박은 거짓말이 아니라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PPT 들고 와서 그랬잖아. 대박 난다고. 네, 근데 진짜 대박은 이렇게 하루하루 손으로 만드는 거야.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엄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어 손님들한테 정성껏 대해. 그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다. 저는 웃었습니다. 덕분에 나도 인생 2번째 장을 시작했으니까.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젠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진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빚부터 갚아. 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네, 그럼 됐어. 저는 진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가봐. 나 일해야 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올게요. 그래. 반찬 필요하면 와. 진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정옥 반찬 가게. 봄 햇살이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둘렀죠.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밝았어요. 저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847만 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었어요. 서랍에 넣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또 어떤 손님이 올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 진짜 대박은 지금부터였으니까. 우리 인생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처럼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